안녕하세요. 스포츠 팬 여러분, 좋아하는 선수 경기 보는 거, 진짜 재밌죠? 근데 혹시 경기장 밖에서 선수들이 어떤 고민을 할지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 계약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연습 환경 같은 거요. 오늘은 그래서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선수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선수협회랑 선수 노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게 이름은 되게 비슷한데 실제 힘은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선수들 권리랑 그냥 바로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선수들 모임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법적인 힘, 그러니까 권한에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관련 연구 자료들을 좀 보면서 이 둘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게 왜 여러분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호, 뭔가 흥미진진한데요. 선수들의 권리를 위한 이런 움직임들 저희 스포츠라이트에서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수협회, 그러니까 Players Association부터 좀 볼까요? 이건 말 그대로 선수들 이익을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보통은 이제 사단법인 형태로 있고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협회, KPBPA나 프로축구 선수협회, KPFA 같은 곳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네네. 들어본 이름들이네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면 법에서 보장하는 단체 교섭권이나 아니면 파업 같은 단체 행동권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권리가 없군요. 네. 그러니까 구단이나 리그랑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협상을 한다거나 힘겨루기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은 복지 문제라던가 아니면 소통 강화 이런 활동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친목단체나 권익단체 같긴 한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 뭔가 한 방을 날릴 그런 법적인 무기는 없는 셈이네요. 그럼 선수노동조합, 플레이어스 유니언, 이건 다른 건가요? 이건 진짜로 노조라는 이름이 딱 붙었네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선수 노조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노동조합이에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선수들을 근로자로 본다는 겁니다. 근로자요? 운동선수를요? 그렇죠. 운동선수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법적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단이나 리그랑 임금이라든지 계약 조건 같은 걸 놓고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이걸 갖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파업 같은 단체 행동권까지 법적으로 갖게 됩니다. 훨씬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와, 그 법적인 근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우리나라 인기 스포츠, 야구나 축구에도 이런 강력한 선수 노조가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2021년에 생긴 한국 경륜선수 노동조합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유일한 선수 노조예요. 경륜만요? 야구나 축구는 아직? 네. 야구나 축구선수협회는 여전히 그냥 사단법인 형태라서요. 예를 들면 너무 낮은 최저연봉 문제라던가 아니면 선수들 이적을 좀 어렵게 만드는 FA 보상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단이나 리그의 결정에 좀 강하게 맞서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들을 좀 찾아봐도 상당수가 어떻게 하면 선수들이 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법적인 노조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뭔가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럼. 근데 해외, 특히 미국 같은 곳은 선수들 힘이 엄청 세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거기는 좀 다른가 보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MLB나 NBA, NFL 같은 주요 프로스포츠들은요, 아주 강력한 선수노조가 정말 수십 년 동안 활동해 왔어요. MLB 선수노조 MLBPA 같은 경우는 1800년대 후반부터 시도가 있었고요. 여러 번 실패 끝에 1954년에 결국 결성이 됐죠. 와, 1800년대요? 엄청 오래됐네요. 네, 특히 1960년대에 마빈 밀러라는 노동 전문가를 영입하면서부터 지금처럼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거의 반세기 이상 앞서서 권리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온 거예요. 반세기 이상이요? 와, 그럼 활동하는 스케일 자체도 완전 다르겠네요. 그럼요. 최저임금, 연금, 휴가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 협상은 물론이고요. 선수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사용하는 권리, 이걸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확보해서 이걸로 수익 사업까지도 합니다.
연구 주제도 훨씬 넓어요. 대학 선수들, 그리고 요즘 엄청 뜨는 e스포츠 선수들, 또 이군 선수들, 심지어 은퇴한 선수들의 권리 문제까지도 다 다루죠. 이야, 예전에 그 노스웨스턴 대학 미식축구 선수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이게 법적으로 엄청 논란이 됐던 사건도 있었고요. 또 게임 개발사라는 제3의 변수가 있는 e스포츠 선수 노조 문제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 선수 권리라는 게 단순히 뭐 연봉 얼마 받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복잡하고 중요한 이슈네요. 근데 이게 선수들만의 문제일까요? 저희 같은 뭐 학생 팬이나 일반인들한테도 이게 중요한가요? 물론입니다. 중요하죠. 첫째는 어떤 공정함에 대한 생각이에요. 운동선수도 직업인이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혹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 부당한 대우 받으면 안 되는 거랑 어찌 보면 같은 원리예요. 아, 그렇네요. 네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즐기는 이 스포츠 자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선수들이 어떤 환경에서 뛰고 또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결국에는 경기력이나 리그 운영에도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좋아하는 선수가 막 부당한 계약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막 노사 갈등 때문에 리그가 멈추거나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보고 싶진 않으실 거잖아요. 이게 프로뿐만 아니라 뭐 대학 스포츠나 e스포츠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선수 개인이 혼자서 그 거대한 구단이나 리그를 상대하기는 진짜 어렵겠어요. 약간 학생회 같은 느낌. 뭉쳐야 목소리가 커지고 뭔가 바꿀 힘이 생기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단결된 목소리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선수협회랑 선수노조. 이게 이름은 딱 한 글자 차이인데 그 안에 담긴 법적인 힘이나 의미는 정말 크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륜 선수 노조라는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점. 이게 참 중요해 보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연구들은 우리에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스포츠 선수에게 스포츠는 노동인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시네요. 좋습니다. 자, 저희 스포츠라이트가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스포츠 이슈가 연구를 파헤쳤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바로 다음 저희 분석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스포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